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진정으로 도움이 될 지식, 오늘 MBTI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MBTI 과연 우리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나를 알고 상대를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도구일까요? 과학적, 심리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팩트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MBTI가 무엇인지 간략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MBTI는 마이어스와 브릭스 모녀가 융의 심리 유형 이론을 바탕으로 개발한 자기 보고형 성격 유형 검사입니다. 외향성, 내향성, 감각직관, 사고 감정, 판단 인식의 4가지 지표를 조합하여 총 16가지 성격 유형으로 분류하죠. 원래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여성들이 자신에게 맞는 직무를 찾도록 돕기 위해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간단하고 재미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심리학계에서는 그 과학적 정확성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MBTI는 우리에게 어떤 유용성을 제공할까요? 첫째, 자기 이해 증진입니다. MBTI는 자신의 선호 경향을 파악하고 강점과 약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유형인지 알게 되면 내가 이래서 이런 행동을 했구나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죠. 이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나아가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내향형임을 인지하게 되면 에너지를 재충전하기 위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사회활동 후에는 의도적으로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향형이라면 사람들과 교류하며 에너지를 얻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 적극적으로 관계를 형성하려 노력할 것입니다. 이처럼 MBTI는 막연했던 자기 자신을 구체적인 틀 안에서 바라보고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는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둘째, 의사소통 개선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해 답답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MBTI를 통해 서로 다른 성격 유형의 특징을 이해하게 되면 타인의 관점을 더 잘 수용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 전략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와 다른 유형의 사람이 왜 저런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이해하게 되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관계를 더욱 원만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고형 T인 사람은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한 소통을 선호하는 반면 감정형 F인 사람은 공감과 관계 중심적인 대화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고형은 감정형을 비합리적이라 여길 수 있고 감정형은 사고형을 차갑고 무정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MBTI는 이러한 소통 방식의 차이를 인지하게 함으로써 상대방의 유형에 맞춰 대화 방식을 조절하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 관계뿐만 아니라 직장 내 팀워크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셋째, 팀워크 향상입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팀 프로젝트를 할 때 각 팀원의 성격 유형을 고려하여 역할 분담을 한다면 어떨까요? 외향적인 사람은 발표나 외부 활동에, 내향적인 사람은 자료 조사나 분석에 더 강점을 보일 수 있습니다. 판단형 J은 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실행하는 데 능하며 인식형 P는 유연하고 즉흥적인 아이디어 발상에 강합니다. MBTI는 이처럼 팀 구성원의 강점을 파악하고 적절히 배치하여 협업의 시너지를 높이는 데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강점을 존중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팀을 구성한다면 더욱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갈등을 줄이고 팀원 개개인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도 기여합니다. 넷째, 진로 탐색입니다. 자신의 성격 유형에 맞는 직업 분야를 탐색하고 직업 만족도를 높이는 데 MBTI가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선호하는 유형은 연구직이나 기술직에 흥미를 느낄 수 있고 사람들과의 소통을 즐기는 유형은 서비스직이나 교육직에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직관형에는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다루는 예술이나 연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고 감각형에 쓰은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현실 문제 해결에 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MBTI 결과가 진로를 100%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탐색하는 하나의 시작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직업 선택을 넘어 자신이 어떤 환경에서 가장 몰입하고
만족감을 느끼는지를 파악하여 장기적인 경력 개발 계획을 세우는데 유용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성장입니다. MBTI는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유형적 특성을 인지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지나치게 완벽주의적인 경향이 있는 유형이라면 MBTI를 통해 자신의 그런 특성을 인지하고 유연성을 기르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즉흥적인 경향이 있다면 계획성을 키우는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MBTI는 막연했던 자기 성찰의 과정을 구체적인 목표 설정으로 이끌어내고 개인의 발전과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끊임없이 자신을 개선하고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한 여정에서 훌륭한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동전에는 양면이 있듯이 MBTI 또한 그 한계와 비판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특히 심리학계에서는 MBTI의 과학적 근거에 대해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들을 간과하고 MBTI를 맹신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가장 큰 비판 중 하나는 낮은 신뢰도입니다. MBTI 검사는 시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검사한 결과와 몇 달 뒤에 검사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떤 연구에서는 참가자의 절반가량이 5주 이내에 다른 유형으로 재분류되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결과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이것이 정말 나의 고정된 성격 유형을 측정하는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품게 합니다. 성격이라는 것은 비교적 안정적이고 일관된 특성으로 간주되는데 검사 결과가 쉽게 변한다는 것은 측정 도구로서의 신뢰성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뢰할 수 없는 도구로 얻은 정보는 그 활용성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낮은 타당도입니다. MBTI가 실제로 성격을 제대로 측정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MBTI 유형과 실제 행동 간의 연관성이 약하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즉, 특정 유형으로 분류된 사람이 반드시 그 유형의 특징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외향형으로 분류된 사람이 항상 사교적이고 활동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거나 내향형이라 할지라도 특정 상황에서는 외향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MBTI가 실제 행동을 예측하거나 설명하는 데 있어 과학적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성격 검사는 단순히 분류하는 것을 넘어 그 유형이 실제 생활에서 어떤 행동 양식으로 나타나는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MBTI는 이 점에서 과학적인 검증을 충분히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분법적 분류의 한계도 지적됩니다. MBTI는 성격을 외향, 내향, 감각, 직관, 사고, 감정, 판단, 인식과 같이 양분된 범주로 나눕니다. 하지만 사람의 성격은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스펙트럼처럼 연속적인 분포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완전한 외향형도 완전한 내향형도 아닌 중간 지점에 있을 수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극단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다른 면모를 보이기도 합니다. MBTI는 이러한 개인의 복잡하고 다양한 성격을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본질을 놓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이는 마치 세상을 흑백 논리로만 바라보는 것과 같아서 인간 성격의 미묘하고 다채로운 색깔을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를 지닙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널리 사용되는 빅5 성격 모델은 성격을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원만성, 신경증의 5가지 특성으로 설명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MBTI가 이 5가지 중 신경증, 즉 정서적 불안정성 요인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람의 성격에서 정서적 안정성, 즉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나 감정 기복 등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MBTI는 이를 간과하고 있어 성격의 중요한 측면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심리적 건강과 행동 양식을 이해하는 데 있어 정서적 요소를 배제하는 것은 전체적인 그림을 보지 못하게 하는 큰 단점입니다. 게다가 MBTI는 자기보고식 검사입니다.
응답자가 스스로 질문에 답하는 방식이므로 응답자의 주관적인 해석이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응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질문에 대해 나는 이렇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행동은 다를 수 있고, 혹은 남들에게 좋게 보이고 싶어서 특정 답변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결과가 왜곡될 수 있으며 자신의 진정한 성격 유형을 파악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심리검사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지만 자기보고식 검사는 본질적으로 이러한 한계를 내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MBTI의 개발 과정 자체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MBTI는 심리학을 전공하지 않은 마이어스와 브릭스 모녀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개발 당시 과학적인 검증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현대 심리 검사는 엄격한 통계적 검증과 연구를 통해 그 타당성과 신뢰도를 확보하지만 MBTI는 이러한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러한 비전문적인 배경은 MBTI의 과학적 위상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됩니다. 통계적 타당성 역시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으며, 이는 심리학계에서 MBTI를 정식 성격 검사로 인정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물론 MBTI에 대한 옹호의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옹호론자들은 MBTI가 70년 이상 과학적인 테스트, 연구, 실제 적용을 거쳤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과학적인 테스트가 현대 심리학에서 요구하는 엄격한 기준에 부합하는지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꾸준히 사용되어 왔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MBTI의 신뢰도가 양호하다는 결과도 제시되곤 합니다. 이는 주로 검사, 재검사 신뢰도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정 조건 하에서는 일관된 결과를 보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MBTI는 자기 이해와 타인 이해를 돕는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너무 엄격한 과학적 잣대를 들이대기보다는 하나의 소통 도구이자 자기 성찰의 계기로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MBTI가 제공하는 유형화는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는 데 있어 일종의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며, 이는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흥미와 재미를 유발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이나 조직에서 팀 빌딩이나 자기개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MBTI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그 자체로 MBTI의 실용적 가치를 보여주는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MBTI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대안적인 성격 모델은 없을까요? 현대 심리학에서는 앞서 언급한 빅5 성격 모델을 MBTI보다 과학적 근거가 더 탄탄하다고 평가합니다.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친화성, 신경성의 5가지 요인을 통해 성격을 측정하는 이 모델은 더 정교하고 광범위한 성격 분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빅5 모델은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연구를 통해 검증되었으며, 문화권을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신뢰와 타당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MMPI와 같은 검사는 임상에서 공신력 있는 성격 검사로 평가받으며, 건강염려증, 우울증, 반사회성 등 정신병리 상태를 측정하는 데 사용될 만큼 과학적 타당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안적인 검사들은 MBTI가 제공하지 못하는 심층적이고 과학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필요에 따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MBTI는 자기 이해와 관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용한 도구임에는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주고 소통의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존재하며, 그 한계를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MBTI를 절대적인 진리처럼 맹신하기보다는 하나의 흥미로운 도구이자 자기 성찰의 계기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MBTI 결과를 맹신하거나 타인을 MBTI 유형으로 단정 짓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인간의 성격은 16가지 유형으로 깔끔하게 나눌 수 있을 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고유하고 복잡한 존재이며 성장하고 변화하는 역동적인 특성을 지닙니다. MBTI는 하나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그것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일반적인 경향성을 파악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즉 MBTI는 사람을 이해하는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는 있지만 결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유형에 가두는 대신 그 사람의 개별적인 특성과 경험에 귀 기울이는 것이 진정한 이해로 가는 길입니다. 만약 자신의 성격을 더 정확하고 심층적으로 알고 싶다면 공신력 있는 심리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종합심리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전문적인 심리검사는 개인의 성격뿐만 아니라 정서적 상태, 인지 기능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훨씬 더 심도 있는 이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MBTI와 같은 대중적인 검사가 제공할 수 없는 수준의 정교함과 과학적 신뢰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MBTI는 재미있고 유용한 시작점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이상의 깊이를 탐구해야 합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미셸 드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은 대화의 미덕이 아니라 삶의 지혜다. MBTI를 통해 자신과 타인의 유형적 경향성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삶의 지혜는 그 유형을 넘어서서 각 개인이 지닌 고유한 이야기와 복잡한 내면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모습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노력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MBTI가 던지는 질문들을 통해 자기 성찰의 불씨를 지피고 그 불씨가 자신과 타인을 향한 깊이 있는 관심과 이해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우주와 같이 광활하고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하나의 잣대로 그 모든 것을 재단하려 하기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그 다채로움을 탐험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 여정에서 MBTI가 여러분에게 하나의 흥미로운 지도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라며 궁극적으로는 그 지도를 넘어선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